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제가 2019년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한 바 있어서 장관님 잘 아실 텐데요. 해당 사항 내용 보고 받으셨죠? 제가 지금 앞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 슬라이드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의 선정이 되면은 최대 1억까지 돈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숭실대가 위탁 기관으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평가위원 중에서 A씨가 원래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참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B씨가 참석을 한 겁니다. A씨가 아니라. 근데 C씨가 이제 원래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해서 그 평가를 받은 다음에 문제 제기를 창업진흥원이 하게 됩니다. 근데 창업진흥원이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나서 그 필적 감정용 평가 참가 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그 전에 B 씨가 실제 참석한 사람이 A 씨 명의로 참석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 참가 확인 후 비용 지급은 다시 A 씨 하게 됩니다. 이게 허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창업진흥원이 필적 참가 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하는데 그걸 이메일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A 씨가 또 자기가 참석했다고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걸 필적을 감정을 해보니까 A 씨 명의로 참석 서명한 거하고 참가 확인서하고 서로가 필적이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 창업진흥원이 숭실대에 자체 감사 요구를 했고 이때 숭실대는 민원인에게 대리 서명을 D씨가 대리 서명했다라는 식으로 허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A씨 참석 보고에 대해서도 허위로 창업진흥원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는 현장에 참석한 다른 평가위원 4명에 대해서도 A씨가 참석했다고 거짓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적을 할 문제는 창업진흥원이 이메일로 A씨에게 참가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A씨와 B씨는 서로 또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B씨한테 요청을 해서 참가 확인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대리 참석했는지 그때는 확인할 수 없었겠죠. 예. 근데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필적 감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숭실대가 현장에 A씨가 참석했고 갑작스러운 이유로 그 작성이 어려워서 대학 스태프인 다른 사람이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창업진흥원은 그냥 자체 감사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까지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숭실대의 허위 보고가 다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처음에 318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청년까지 포함해서 예비창업 패키지가 1,000억이 넘는 사업으로 가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평가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56개 주관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진흥원의 대응 태도도 과연 이제 관리 능력이 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전반적인 내부 감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6개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뒷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들어본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말씀 예.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장관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의원이실 때 그 내용인데 조선사 협력업체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적용권에 대한 건데요. 조선소의 하도급 갑질 문제는 뭐 워낙 오래된 건데 해결되지 못한 묵은 숙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여러 차례 이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지만, 근데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서면을 미교부한다거나 아니면 이에 따른 설계 오류 등의 작업 변경 부담을 하청에 떠넘기는 대금 후려치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사내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달에는 사내 협력사 모임이 중기부에 이런 문제를 신고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기부가 이와 관련해 진행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사내협력사 모임 측이 좀 알려주고 있어요. 중기부에서 신고한 내용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점검하셨어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공정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위에 먼저 신고가 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그 중복 조사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공정위 직권 조사 이걸 중이라. 상생협력법에 따라서 좀 더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적정 수준의 대금 지급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면 질의를 해보니까 조선사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적용과 관련해서 조선사 협력업체들의 업종 분류 검토를 알아보니까 전기, 배관 등의 경우에는 제조 위탁에 해당되는 걸로. 네. 그래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 위탁 거래가 인정되기 때문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서면 답변에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사내협력사의 상당수는 선박 인가공업이거든요. 근데 이번 4월 달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예, 제조업. 네네. 그렇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그러면 같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금액의 산출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대형 조선사의 사내협력사들의 경우에는 원청의 서면 미교부로 인해서 그 근거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내역서를 보니까 세트당 22,845원에서 세트당 1,247만 5천 원. 이렇게 금액이 완전히 다른 똑같은 이게 장비 설치, 전장 설치, 장비 설치라고 얘기하는 거를 하는데도 이런 546배의 단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조선사의 사내협력사들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으려면 대금의 산정 기준 자체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22,000원, 23,000원 정도에서 1,250만 원? 이 차이는 너무 네, 그래서 예. 아마 그게 공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피신고 기업에 대해 가지고 형사고발도 이루어지고 과징금도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뭐 조사라든가 처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뭐 이게 중복 조사에 우려가 있더라도 이게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이제 중기부가 할 역할이 뭐가 있는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대금의 산정 기준 정도는 투명해지면 23,000원하고 1,250만 원은 너무나 큰 차이지 않습니까? 뭐 두세 배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대금의 산정 기준이 투명해지기 위한 중기부의 역할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 조선 3사 내 배를 건조하는 일에 협력업체가 400여 개나 되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 직원들도 노동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어떤 협력업체 대표는 이 대기업의 경영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고 많은 업체들이 파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화랑이고 가격도 엄청 높여받고 그래서 그 업체들은 대기업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은 이런 갑질에 그 좋은 경기, 화랑의 경기를 나눠 갖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공정위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공정위에서 고발도 하고 과징금을 한 200억 이상 이렇게 뭐 나름 좀 조사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케이스에 중기부가 공정위와 좀 다른 측면에서 할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럼요. 조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지막 보루가 중기부인데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창진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예. 창진은 그 말씀하신 거 우선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큰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그 허위 제출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에 향후 3년간 이제 참여 제한 그 페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게 이제 불기소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탈락과 이런 허위 작업으로 인해서 탈락된 게 부당하냐 예. 그 건에 대해서 예. 이제 무혐의 불기소가 된 거고. 누군가가 대신 참여해서 어떤 뭐 이익을 좀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 이게 이제 풀로 그 운영되는 심사단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인이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느냐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리라기보다는 이제 교체가 돼서 간다는 것을 아마 행정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 그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명할 때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허위로 해명을 하고 이런 근데 부분들은. 그 건도 있지만 이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평가가 굉장히 부실하고 자의적인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제가 상진형 질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분과가 있는데 여러 분과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은 다 다른데 그 일렬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잘라버리니까 분과별로 합격하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는 사람 수가 다 달라져 버린다거나. 그건 예, 그런 하는 평가 방식의 시스템 문제.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고, 예. 평가지도 이제 필적 환경 때문에 보게 되니까 평가지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다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10분에서 20분 프레젠테이션만 잘하면은 최대 1억 원을 그냥 받는 사업인데, 이 건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까지 참여하는 네, 정리해 주시기 예비 창업 바랍니다. PCG 사업이면 그 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검토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